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다. 뜨거웠던 연애의 불꽃은 진작에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미건조한 잿더미뿐이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 7시가 되면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마치 보고하듯 건조하게 주고받았다. 마치 잘 짜여진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상.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눈빛의 떨림도 없었다. 나는 소심한 성격 탓에 이런 관계를 굳이 개선해보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유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최근 들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그저 텅 빈 손으로 집에 들어오곤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샀겠거니 혹은 사무실 근처 꽃집에서 세일을 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주일, 2주일 반복되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의심의 씨앗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꽃을 들고 들어오는 아내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무미건조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꽃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다. 어제도 아내는 퇴근길에 옅은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다발을 사왔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꽃병에 물을 채우는 소리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나는 숨죽인 채 그 모든 소리를 쫓았다. 꽃을 꽂는 아내의 손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꽃잎을 매만지는 그 짧은 순간 아내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지난 5년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낯설고도 부드러운 것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오늘 꽃 예쁘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내는 꽃병을 식탁 중앙에 내려놓으며 대답도 없이 거실 쪽으로 걸어왔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색깔이 예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더 가식적으로 들렸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꽃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잎들이 꼭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내의 일상에 갑자기 침범해 들어온 이 낯선 꽃들.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만든 일시적인 기분 전환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신호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TV 리모컨을 먼저 찾았을 사람이 지금은 화면 속 무언가에 빠져 나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꽃을 놓아둔 식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맡은 꽃향기가 머리를 어지럽혔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도발적인 향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꽃다발의 포장지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작은 쪽지라도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소심하고도 비참한 의심이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꽃병 아래 아내가 무심코 올려둔 카드 한 장이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카드를 집어들려다 멈칫했다.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 꽃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하필 지금 이 평온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일상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이토록 나를 흔드는 것일까? 아내가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로 어렴풋이 어떤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이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올린 5년이라는 세월의 견고한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내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연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 표정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나를 비웃고 있는 걸까? 이제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아내의 비밀도 비로소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될까? 나는 오늘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마치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는 차처럼 평온했지만 가끔은 그 평온함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집의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아내는 점점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매일 밤 야근이라며 피곤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손에는 언제부터인가 항상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삶의 여유를 찾으려나 보다 싶어 흐뭇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 꽃이 매일 바뀌고 꽃을 대하는 아내의 표정이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도 달라지면서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길함이 싹 트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 TV 소리를 줄인 채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곤혹스러웠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반기기보다는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식탁 위에 놓인 꽃들은 화려하고 향기가 짙었다. 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대놓고 추궁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내 눈은 본능적으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아내는 식사 도중에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비친 아내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 미소는 분명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즐거운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늘 꽃은 참 예쁘네. 어디서 산 거야? 내 질문에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냥 오는 길에 꽃집이 새로 생겼길래 예뻐서 샀어. 그냥 별거 아니야.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오히려 내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아내는 꽃을 다루는 내 손길을 낯설게 여겼고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다. 그녀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질수록 내 속은 타들어갔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휴대폰 알림음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황급히 화면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가진 비밀이 무엇인지, 저 아름다운 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의심은 덩굴처럼 내 머릿속을 휘감았고 밤마다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아내는 정말 지친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새로 생긴 걸까? 오늘 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려한 장미 한 송이를 든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내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가려던 찰나 그녀가 외투를 벗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다. 나는 그 짧은 순간 홀린 듯이 화면을 응시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일도 일찍 보자. 얼른 보고 싶다. 그 아래 적힌 단 3글자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곧 만나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낚아채며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평온했던 5년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거실에는 알 수 없는 적막이 내려앉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진 서로의 숨소리조차 이제는 나에게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정갈하게 식탁을 차리고 나에게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에 숨겨진 공허한 눈빛을 나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의심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처럼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건 무서운 병이다. 한번 싹이 트면 멈출 줄 모르고 온 신경을 갉아먹으니까. 나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살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훑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카드 명세서에는 늘 평범한 내역들만 찍혀 있었다. 카페, 마트, 그리고 가끔씩 찍히는 꽃집의 결제 내역. 하지만 이상했다. 퇴근할 때마다 꽃을 사들고 들어온다던 아내였는데 정작 우리 집 화병에는 시든 꽃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많은 꽃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내가 퇴근하기 전에 몰래 버리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집에 가져오지 않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소심해졌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 의심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나는 아내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다. 남의 뒤를 캐는 비겁한 짓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내의 출퇴근 시간, 동선,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나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숨죽이며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아내는 늘 그렇듯 사무실에서 나와 지하철역을 향했고 가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거나 정류장 근처의 꽃집에 잠시 들렀다 나올 뿐이었다. 그래,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하려던 찰나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퇴근이 늦었던 아내는 평소 다니던 퇴근길이 아닌 조금 더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따랐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아내는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이는 낡은 건물의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발끝으로 지면을 톡톡 두드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의 얼굴에 서린 저 표정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생기 가득한 설렘이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근처 전신주 뒤로 바짝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차는 아내의 바로 앞에 조용히 멈춰섰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보았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조명과 아내를 향해 손을 뻗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견딜 수 없는 조급함에 이끌려 아내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건 단순히 그녀가 꽃을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꽃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느냐는 의문이었다. 설마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공간에 그 꽃들이 머물고 있는 걸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며 나는 아내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꽃집에 들러 옅은 분홍색 거베라 한 송이를 샀다. 그리고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대신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나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꽃을 받아줄 애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나무 뒤에 바짝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공원 벤치에 앉은 아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품 안에서 꽃을 꺼냈다. 그녀는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어 벤치 옆 화단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는 입술을 오므려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나왔니? 오늘 좀 늦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다. 내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화하고 애틋한 음색이었다. 잠시 후 숲을 사이에서 꼬질꼬질한 털을 가진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고양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보였던 공허함이나 지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대신 그곳엔 생기가 넘쳤고 고양이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 고양이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송을 불렀고 아내는 고양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다 잊히는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는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최소한 그곳에 남자는 없었다. 누군가와 밀회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서운함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왜 아내는 나에게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남편인 나를 두고 이름 모를 길고양이에게만 자신의 본 모습을 꺼내 보이는 걸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늘 건조한 일상뿐이었는데 그녀의 외로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고독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다. 이제야 오해가 풀렸으니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나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 이 말을 건네면 우리 사이의 어색한 공기도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벤치 쪽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아내의 주머니 속에서 가느다란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깨트리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아내는 동작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방금 전까지 고양이를 향해 지어 보이던 그 따스하고 평온한 미소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고양이를 밀어내듯 벤치에서 서둘러 일어났고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메시지 창을 띄웠다. 화면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 걸까? 내가 다가가려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언가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굳게 닫혔다. 퇴근길 공원에서의 그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고양이를 향해 짓던 그 애틋한 미소. 그건 분명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마주한 거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억눌러왔던 의심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고 심장 소리가 귀 근처에서 쿵쾅거렸다. 오늘 공원에서 누구랑 있었어?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갈라지고 비참하게 들렸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귀찮음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또 시작이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들어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그녀의 담담한 태도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냥 본 게 아니야.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꽃을 만지던 모습.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와 연락하는 거냐고. 나는 점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안의 소심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비난을 가볍게 털어내듯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남편,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의 그 좁은 세상 속에서 나를 가두지 마. 당신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저 내 불안함을 나한테 투영해서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뿐이잖아. 내가 누굴 만나든 꽃을 사든 아니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나눈 대화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이나 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나라는 사람이 무얼 좋아하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없었잖아.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5년. 그동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섬에 갇혀 살았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그녀를 의심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되찾고 싶었던 절박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야. 예전처럼?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나 있었나? 당신은 5년 내내 내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나를 방치했어. 당신의 무관심이 우리 집을 이렇게 차가운 무덤으로 만든 거야. 나는 단지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은 그것조차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네. 거실의 조명등이 깜빡이며 기분 나쁜 소음을 냈다. 아내는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건 눈물이 아니라 깊은 체념과 경멸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에 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죽어도 몰라. 내가 왜 매일 꽃을 샀는지, 왜 핸드폰을 보며 웃어야만 버틸 수 있었는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의 고독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믿는 건 오직 당신의 의심뿐이지. 그 좁은 시야로 나를 판단하지 마. 애초에 당신은 나라는 존재에 관심조차 없었잖아. 당신은 절대 내 진심을 모를 거야. 아니, 알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당신은 아직도 죽을 때까지도 결코 내 진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내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진짜 눈으로 본 적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굴지 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사랑한 적 없어. 그저 곁에 두는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흉내내지 마. 그녀는 차가운 뒷모습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단절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당신은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해. 안 그럼 정말로 우린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야.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비수 같은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알던 그녀가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던 걸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최후 통첩이자 내가 지난 5년간 외면해왔던 우리 결혼 생활의 참담한 진실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녀의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가 열어줄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 대신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이었다.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어. 우리가 보낸 5년은 그저 서로를 견뎌내는 시간이었을 뿐이야.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 겪어왔던 감정의 파편일 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텅 빈 손이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의심했던 그 누군가보다 지금 내 앞에 닫힌 이 문이 더 무겁고 두렵게 느껴졌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어.
당신이 의심하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 사실은 당신이 만든 감옥이었지? 나는 그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고 그녀의 차가운 마지막 문장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내는 정말로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다. 지금 문을 연다면 우리는 정말 끝이 날 것만 같았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매일 밤 꽃을 사서 강물에 던져버렸는지, 왜 당신과 눈을 맞추는 게 두려워졌는지 평생 모를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가두려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건 단지 내 죽어가는 영혼의 비명이었으니까. 당신은 그저 그 비명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을 뿐이야. 이제 와서 내 눈을 보며 말하지 마. 당신은 결코 나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내의 마지막 말은 내가 아는 그녀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평생 몰랐던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감이 쓸리는 소리. 나는 차마 문을 열 수 없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그 실체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에서 타들어갔는지, 당신의 무관심이 어떻게 나를 지워버렸는지, 넌 영원히 모를 거야.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지도,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있지도 않아. 나는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강하게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은 결코 나를 사랑한 적 없어.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쐐기처럼 박혔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절대 내 진심을 알 수 없어. 아니, 알 자격조차 없지. 너는 영원히 내가 만든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떠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에게서 도망쳤거든.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함 뿐이었다. 당신은 결코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 다시는 나를 안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너는 그저 너라는 사람의 나약함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차갑게 비웃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내 진심을 알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너를 지워왔는지 너는 죽을 때까지 절대 모를 거야.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쳤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했던 5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정막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가 남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떠난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5년 전부터 이미 나를 떠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저 그녀의 그림자였을 뿐.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녀가 꽃을 사들고 들어왔던 그 현관, 그곳에 남겨진 차가운 향기만이 그녀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녀의 공허한 눈빛이 보였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만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꽃을 샀던 이유는 그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지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제발, 제발 돌아와! 내 비명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이미 멀리 떠났고 나는 그저 과거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그 마지막 말이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남긴 그 차가운 말들을 붙잡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5년의 대가였다. 아내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나를 옥죄던 그 의심조차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찾지 마.
나는 이제 자유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거실에 앉아 그녀가 떠난 그 차가운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공원에서 만나던 그 고양이일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나보다 그 고양이를 더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진실이 너무나 참혹해서 나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내가 사랑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아내는 그렇게 나를 떠나갔다. 나는 그 차가운 거실에서 내가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채 영원히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내가 나를 비웃으며 내뱉었던 그 말이 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당신은 내 진심을 결코 알 수 없어. 아니, 알 자격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나는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녀를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그렇게 꽃에 집착했는지, 왜 나를 바라보며 웃지 않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내가 의심했던 그 수많은 날들 동안 그녀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녀를 나만의 감옥에 가두려 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는 것을. 그녀가 떠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나라는 인간은 그녀가 숨쉬고 싶었던 그 작은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혼자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말은 나의 무덤이 되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나를 제대로 봐주길 바랐던 내가 제일 바보였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은 그저 당신의 안위를 사랑했을 뿐이지. 그녀는 그렇게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떠나버렸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다시는 채울 수 없는 지독한 고독뿐이다. 이제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그저 그녀가 남긴 차가운 향기를 맡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그리워할 뿐. 이것이 나의 5년, 나의 결혼, 그리고 나의 참담한 끝이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영원히 나를 떠났다. 나는 이제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의 5년은 그렇게 지워졌다. 아내의 마지막 그 서늘한 눈빛이 아직도 내 앞에 서 있는 것만 같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해. 안 그럼 정말로 우린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야. 그녀의 예언은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그 사실을 마주한 채 긴 밤을 홀로 지새웠다. 이제야 나는 알 것 같다. 그녀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왜 그렇게 공원에 머물렀는지, 왜 나에게서 멀어지려 했는지. 그녀는 그저 나라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유마저 뺏으려 했던 나쁜 남편이었을 뿐이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녀를 이해하게 된 내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나는 다시 한번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나의 5년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은 그저 차가운 무덤일 뿐이다. 나는 이제 그 무덤 속에서 홀로 남겨져 영원히 그녀의 환영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이 나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 너는 평생 그렇게 의심만 하다가 죽을 거야. 그녀의 저주는 나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의심할 사람조차 없는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나의 결말이다. 나의 참담하고 비참한 결말. 나는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꽃을 샀던 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마저도 짓밟아버렸다. 나는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저 작은 따뜻함이었을 텐데 나는 그것조차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나의 불안함만을 앞세워 그녀를 옥죄었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없다. 그녀는 나를 떠나 어디선가 행복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내가 가진 건 오직 후회뿐인데 그녀는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그녀가 떠난 길을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그녀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다. 나는 결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그 고통조차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그녀는 나에게 있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이었다. 나는 그 별을 나의 감옥에 가두려 했고 결국 그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이 차가운 집에서 홀로 죽어갈 뿐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다. 나는 결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그녀는 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고립 속에서 평생 혼자 살아. 그게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말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나를 완전히 버렸다. 그녀의 말이 나의 운명이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났다. 참혹하고 지독하게 말이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심장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당신은 절대 내 아픔을 몰라.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 적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 너는 내 고통을 이해할 자격조차 없으니까. 아내와의 그 폭풍 같은 다툼이 지나간 뒤 우리 집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내뱉었던 당신은 5년 동안 내 옆에서 무엇을 받느냐는 서늘한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소심하게도 그날 이후 그녀를 추궁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그녀의 공허함을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둔 채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알람이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손은 이미 그 차가운 액정 위로 향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집요한 의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보인 이름은 뜻밖에도 김대리였다. 아내와 같은 팀에서 일하며 평소 나에게도 살갑게 굴던 그 후배였다. 그는 우리가 외식을 할 때면 형님, 형수님 정말 부러워요. 두 분 같은 이상적인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라며 늘 우리 사이를 치켜세우던 사람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메시지 창을 눌렀다. 그곳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깊고 끈적한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아내가 나에게조차 하지 않았던 고민과 눈물 젖은 일기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오늘도 꽃을 샀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리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메시지에 김대리는 다정하게 화답하고 있었다. 단순히 불륜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정신적 교감이었다. 1년 내내 나는 그들의 다정한 응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내의 외로움을 방치하는 동안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은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알던 김대리의 모습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졌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의 1년 앞에 이토록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다시 화면을 보았다. 아내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보다 먼저 처절한 패배감이 밀려왔다. 그때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떠올랐다. 김대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그 글자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당당했고 동시에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불안해하지 마요. 어차피 남편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태생부터 연결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니까요. 그 인간의 메시지를 처음 확인했을 때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평소 회사에서 늘 웃는 얼굴로 우리 땡땡씨 참 좋은 아내 두셨네요 라며 내 어깨를 다독이던 그 김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다정한 가면 뒤에 이런 흉측한 뱀이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교묘했다. 단순히 우리 부부의 불화를 캐묻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내 아내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 결혼 생활의 구멍들을 하나하나 찔러대기 시작했다. SNS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숨이 막혀왔다. 그가 올린 게시물들은 가관이었다.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가치 같은 글귀들 아래
그가 은근슬쩍 내 아내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암호 같은 사진들을 올렸다. 우리 집 거실에서나 볼 법한 소품, 아내가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의 차 한 잔. 마치 아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곁을 떠나 그에게 안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세계는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나를 보지 않았다. 퇴근 후 돌아온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화면 너머의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감했다. 내가 무심코 건넨 저녁 메뉴 제안에도 그녀는 건조한 미소로 일관했다. 마치 내가 던진 말이 그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나는 이제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좁고 숨막히는 감옥의 간수일 뿐일까. 오늘따라 조용하네. 내가 툭 던진 말에 그녀는 화면을 황급히 끄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차가운 체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마음을 철수시켰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뢰의 탑은 사실 모래 위에 세워진 헛된 꿈이었을까? 아내는 그 김대리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결코 줄 수 없었던 혹은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위로와 공감을 얻고 있었다. 그것이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트북 앞에 앉았다. 아내가 잠든 사이 나도 모르게 그 김대리의 SNS를 샅샅이 뒤졌다. 그가 작성한 글들은 나에 대한 조롱이자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사랑받지 못하는 꽃은 결국 시들기 마련이다라는 글귀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에게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요새였다. 그는 내가 가진 결핍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내가 왜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왜 우리는 대화가 단절되었는지. 그는 그것을 이용해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아내는 이제 퇴근길마다 더 이상 공원에 들르지 않았다. 꽃을 사지도 길고양이를 보며 울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고 저녁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에게 그 사람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숨 쉴 수 있는 창구였던 것이다. 나는 나약했다. 아내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속을 썩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던 차에 김대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평소와 달리 짧고 간결했다. 내일 점심 회사 근처 카페로 나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꼭 받아들여야 할 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었다. 그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졌다. 이거 보시죠. 이제 그만 아내를 놓아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겁니다. 당신이 못해주는 행복, 이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이혼서류였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내 맞은편에는 아내가, 그리고 그 옆에는 비열한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앉아있는 그 사람, 박대리가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낱낱이 해체되어 바닥에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소심한 성격 탓에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럼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건데? 박대리가 나를 비웃으며 턱을 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뚝뚝 묻어났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려 아내를 보았다. 아내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곳엔 어떤 감정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여보, 아니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는 아니지. 우리가 보낸 5년이 그저 너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던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5년, 그래, 5년이었지. 당신은 늘 똑같았어.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눕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조차 물어본 적 없잖아. 당신에게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중 하나였을 거야. 그게 외도를 정당화할 이유는 안 돼.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박대리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그 동작 하나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이 사람, 박대리는 달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먼저 알아채줬어. 당신이 내게 주지 못한 그 연결감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채워줬다고.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그래, 고마움이야. 적어도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단어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랑이 아니라 고마움?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분노했던 이 관계의 실체가 고작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단 말인가. 박 대리는 내 표정을 즐기듯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인정해. 당신은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어.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방치한 마음을 이제야 내가 돌려받는 것뿐이야.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탁자를 쾅 치는 소리에 박 대리도 흠칫 놀라 몸을 굳혔다.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그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야? 내 5년, 우리의 추억, 그 모든 걸 저 사람 하나랑 바꾸겠다는 거냐고.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처럼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눈물조차 없었다. 아니? 아내가 낮게 읊조렸다. 당신하고도 안 살아. 그리고 이 사람 박대리하고도 안 갈 거야.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완전히 멈춘 듯했다. 박대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무슨 뜻인데? 박대리가 당황하며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중앙에 툭 던져놓았다. 그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나 오늘부로 모든 걸 다 정리하기로 했어. 당신도 이 사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사라질 거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박 대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외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텅 빈 카페 안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동시에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다. 5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효력을 잃었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저만치 앞서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우리가 나누었던 약속들, 사소한 기념일들, 그리고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눈빛이 이제는 타인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기가 나를 반겼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내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아끼던 화분, 퇴근길에 습관처럼 사오곤 했던 그 꽃들도 이제는 없다. 소심했던 나는 늘 아내의 마음을 읽기보다 내 방식대로 울타리를 치고 그녀를 가두려 했다.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의 일상을 뒤지는 동안 그녀는 꽃 한 송이로 외로움을 달래며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인데 나는 그것조차 사랑이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렸다. 침실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내 손바닥에는 이제 텅 빈 결혼 반지의 자국만이 선명하다. 그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였다. 그 미안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종언이 담겨 있었다. 동료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상황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 얼마나 뒤늦은 깨달음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내가 좀 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더라면, 내가 그 꽃들에 대해 좀 더 다정하게 물어봐 주었더라면 우리의 끝은 달랐을까? 이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의심과 불안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진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가는 퀭하고 표정에는 생기가 사라진 한심한 모습이었다.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가는데 내 세상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 역시 누구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완벽한 자유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걸까?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집어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데 문득 창밖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손에 들린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직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 매일 밤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가 즐겨 마시던 커피 향을 기억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그녀를 무의식 중에 기다리는 나를 발견한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실감 앞에서 나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후회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마음을 다시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까? 아니면 그저 내 이기심이 만들어낸 뒤늦은 몸부림일 뿐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이란 것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나는 지금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이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만약 시간이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쓸쓸한 결말만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진심이었을까?